네, 두 번째 이 전시관인데 도슨트의 픽입니다. 도슨트 픽에서 선정한 작품은 이 그림이에요. 1891년에 탄생한 물랑루즈의 라 굴리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포스터네요, 포스터. 맞아요. 공가사에서 공. 아, 돈벌이. 나 무슨 소린가 했어. 돈벌이. 딱 그림이 다르잖아. 근데 돈벌이라고만 보기에는 진짜 좋지 않아요, 그림? 그림으로 포스터를 그리던 시대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더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쁘고. 저 황금빛의 그 무대와 태양 같은 빨간색 글씨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어떤 야경 같은 그런 사람들 모습 너무 예술적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이제 공과 사 중에 공에 해당되고 이제 물랑루즈 포스터를 의뢰받아서 그린 거죠. 이제 귀족 사회에서는 소외를 당했고 아버지도 외면하고 하다 보니까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귀족 사회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당시에 몽마르트라는 곳이었어요. 파리 몽마르트. 거기에 또 이 물랑루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마르트는 파리 중심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그러니까 저렴했어요. 대부분 집세가.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화가도 모였고 뭐 불황자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고 그곳에 이 물랑루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막 술도 마시고 문화 예술을 공유하던 장소였어요. 그 가장 핫했던 곳을 그린 거죠. 그래서 로트렉은 이 화려한 밤문화에 푹 빠져서 본인만의 좀 독특한 스타일, 실력을 나타내고 또 이런 포스터로 인해서 유명세를 또 갖게 된 거죠. 저게 1800년도, 1890년쯤에 한 네. 거라고요? 저 M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길게 빼서 두 맞아. 개를 이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맞아, 사실 맞아. 엄청 현대적인 센스가. 대본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너무 똑똑해서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해설을 해요. 현장에서 미술관에 가서 이 글자를 봐야 된다. 확실히 예술가가 달라. 보는 아니, 눈이 있는 것 같아. 멋지네. 맞아, 그림 잘 보네. 잘 보는 거야 내가 볼 때 진짜. 네. 그래서 그 유화라는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 안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본질만 남긴 포스터로 유명해요. 일러스트 같기도 해요. 맞아요. 딱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그래픽 디자인계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지금도 이 화가가 남겨놓은 포스터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도 포스터를 만들 때. 이 포스터가 로트렉이 처음으로 그린 포스터예요. 포스터가 공개가 되면서 물랑루즈가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세가 생긴 거예요. 저 라굴리?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라굴리가 지금 중간에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캐스팅? 별명. 아, 별명? 네, 별명. 본명은 루이즈 베버라고 하는데 별명이 라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댄서나 가수들이 이름을 잘 안 쓰고 예명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라굴리는 먹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캉캉춤을 추는 거예요. 캉캉춤을 다리를 높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차거나 목이 마르면 꼭 손님술 이렇게 뺏어 먹었대요. 그래서 먹보 라굴리라 불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라굴리는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댄서, 연예인급이었던 댄서였던 거고 이 앞에 또 댄서 한 명 보이죠? 실루엣만 보이는 저 남자? 남성, 네. 모자 쓴 사람. 지금 둘이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은 발랑탱이라는 댄서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남성도 당시엔 굉장히 유명한 댄서예요. 이 남자의 별명이 또 재밌어요. 뼈 없는 발랑탱이었어. 왜요?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너무 잘 췄어. 그래서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뼈 없는 발랑탱. 지금도 우리가 뭐 광고 같은 거 할 때 유명한 연예인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댄서들이 핫했던 연예인인 거죠. 새로운 카페나 캐바레가 오픈했을 때 로트렉이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그리면서 그 가게를 성공시키는
케이스였던 거죠. 대박이다, 근데. 정말 현대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관계 자체가. 물랑루즈 이거 포스터 좀 그려줘. 그럼 이걸 다 상상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돋보일까를 지금 해서 본인이 상상해서 저 구도를 다 짜서 그린 게 너무 멋있다. 맞아. 그리고 뒤에 관람객은 실루엣 처리하고. 네. 그래서 약간 노란색의 높은 명도 이런 채색들 그런 걸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시선을 사로잡는 포스터를 그렸던 거죠. 색깔을 세 개밖에 안 썼어. 검정, 빨강, 노랑만 딱 썼어요. 거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어요.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니까 이거 내가 칭찬을 너무 많이 하나? 미술이 좀 쉽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면 다 정답이네, 이게. 아니 왜냐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로트렉이 자기가 뭘 그리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야. 포스터는 걸어가면서 보기 때문에 시선을 빨리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화를 그릴 때랑 다르게 색도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의 색만 쓴대요. 그림이 좀 재밌네. 나 이 프로는 잘 만든 것 같지? 잘한대, 잘한대. 이 포스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길거리에 붙으면은 그렇게 밤마다 사람들이 떼가서 아침에 가면 다 사라졌대요. 개인 소장하려고. 우와. 그리고 이 시기에 로트렉은 이 물랑루즈의 어떤 무용수뿐만이 아니라 매춘부들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말 하층미인들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등장을 시키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하층민인 거예요? 맞아, 매춘부가 주연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잘 보면 구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얼마나 고될까 그런 걸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이 정말 특이한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소외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다. 소외 당해본 자만의 시선이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사회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앞서갔던 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 이건 뭐지? 매춘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치마를 들고 있잖아요. 성병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병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주제가 될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귀족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좀 귀족 사회에서는 엄청 손가락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아들이 이런 걸 그리니까 더 모르는 척하고 더 무시하고 이 그랬을 것 로트렉의 이런 작품들은 생전에는 포르노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스터만 팔린 거예요. 이런 작품들은 주제가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뭐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매춘 부들을. 근데 로트렉의 그림은 그런 뭐 도덕적 판단, 비난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보는 그대로 관찰을 하고 현실을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이게 더 진실된 모습으로 더 비춰진 거죠. 저는 사실 그림을 보면서 드가의 무용수 그림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춤추는 혹은 몸을 사용하는 여성의 되게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피사체라면 굉장히 모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색감이 진짜 예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남다른 시선의 화가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몽마르트 쪽에서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귀족이 거기 와서 약간 우리의 그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러면은 사실 거기서는 엄청 환대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인싸가 되었나요? 별명이 몽마르트의 별이에요. 몽마르트의 별? 오, 그들의 그래. 삶을 다 기록해줬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수민 씨가 말 너무 잘한 게 별명이 작은 드가예요. 작은 드가. 그래서 로트렉이 제일 존경한다고 뽑았던 화가가 드가예요. 그래서 드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잘 봐주신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들을 바라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들은 예술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증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의복 같은 거, 복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역사를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그런 증언이 되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몸이 안 좋았죠. 그렇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요절해야.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자주 마셨던 압센트. 예. 그걸 로트렉도 그거를 먹었나요? 엄청 마셨어요. 아니 귀족이 왜 그걸 마셨대? 그러니까 그 당시 좋은 거 마실 수 있을 텐데. 몽마르트에서 지냈대잖아요. 그림이 많이 안 돈은 팔렸대요. 그래도 돈은 많지 뭐.
그래서 그 압생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 좋잖아요. 네. 아, 몸도 약한데.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걸 마시니까 나중에는 정신 착란이 와요. 나중에 하반신 마비도 겪게 되고 그래서 로트레이 길거리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머니가 바로 달려와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품에서 만 36살에 어머니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 네, 근데 이 화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곳에 의외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난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인간 군상을 다 본 거죠. 최상류층도 만났고 최하층민도 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또 밝은 색채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기쁨들이나 잠깐 쉬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시대의 증언으로 남게 된 거죠.